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파입니다. 오늘은 엊그저께 발생한 유럽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제로데이라고 넷플릭스에 런칭되어 있는 드라마인데 사이버 어택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묶어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점성학적인 정보들과 조금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 영상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다들 접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정전이 있었습니다. 28일 날 현지 시각으로 정오 근방에 발생을 한 것 같고 한 10시간 정도 지속이 된 걸로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 그 교통이 마비가 되고 의료 서비스나 의료 시설에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통신 이런 게 안 되니까 당연히 결제 수단이나 ATM기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그러니까 기반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그런 피해들이 전방위적으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는 이제 연일 그 SKT 유심 해킹과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보험 대리점에 해킹이 있어서 아마 직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미디어나 뉴스에 노출되는 내용들 이게 굵직한 것들이 노출이 되지만 저는 이제 뭐 한 1년 전쯤 되나요? 그때부터 이제 사이버 어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이버 어택과 관련된 어떤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구글을 통해서 구글링을 했었는데 이제 보험회사나 그 다음에 도소매 유통 그 다음에 의료 기록 상하수도 시설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게 소소하고 자잘자잘하는 사이버 어택 또는 해킹과 관련된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고 있다가 이제 이건 이제 크게 터진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뉴스나 미디어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 제로데이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제로데이 리뷰를 하는 것은 계속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지난 다른 컨텐츠들에서도 이 사이버 어택이 일어나는 형태가 이 단발성으로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미스터 로봇에서도 그렇고 다른 콘텐츠들에서도 1차로 어택이 있고 2차로 어택이 있고 막 이렇게 3차로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는데 이 제로데이에서도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로데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실제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 개발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개발하면 이제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취약점을 해커들이 먼저 공략을 해서 이 대응할 수 없는 그 취약점이 처음 발견된 날이 공격이 당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로데이라는 용어를 써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로데이를 제목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보시면 이제 이 안에 방 안에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대사입니다. 들어온 보도들에 따르면 지역 전력망 다수에 영향을 끼친 광범위한 정전뿐 아니라 교통, 통신, 여타 기반 시설을 통제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완전히 장악당한 것으로 보이며 재난 문자도 차단됐습니다. 시스템 장애로 열차 탈선 항공사고 초기 추정으로는 확실하진 않으나 상당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로데이 사건이 처음 발생하면서 생겨나는 피해는 이런 영역들이라는 거죠. 전력망,
그래서 정전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교통, 통신, 기반 시설 이런 이런 영역이 첫 번째 타겟이 되는 사이버 어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로데이에서도 그렇고 다른 컨텐츠들에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로데이가 발생한 지 19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2차 공격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잔뜩 모여 있는데 이 은행 앞입니다. 은행 앞이고 ATM 이렇게 적혀 있죠. 사람들이 막 잔뜩 모여 있고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겁니다. 업계 8위 규모의 소비자 은행 아메리칸 홈스테드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부로 은행과 은행 고객들은 계좌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공격인데 금융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컨텐츠에서도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저는 파이와 연관된 사이버 어택은 아마 금융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냥 어택을 당하고 며칠 그냥 다운되고 마는 게 아니라 다른 컨텐츠들에서도 이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차단을 시키는 형태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이버 어택이 벌어진 상황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 같으니 차단하는 거예요. 다 막는 거예요. 그러면 막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각 개인들은 내 자산에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산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대안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집단이든 그러니까 뭐 동네에 있는 식당을 예를 들어도 식당이 매출이 잘 나오고 장사가 잘 되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초기에 이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장사가 잘 안 되면 막 홍보 방법도 바꿔보고 가게 인테리어도 바꿔보고 뭐 메뉴도 뭐 이것저것 막 시험적으로 해보고 자꾸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이게 잘 돌아가면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금융 시스템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지금 이제 부채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이 피아트 머니 시스템이 지금 뭐 몇십 년 또는 뭐 100년, 200년 이게 기축통화가 바뀐 것까지 생각하면 몇백 년 이어온 것처럼 잘 굴러가면 바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내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이 내가 피땀 흘려서 모아온 내 돈, 내 재산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지금 금융 시스템이 뭔가는 잘못됐다. 이거 여차하면은 내 돈을 그냥 날릴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각성하게 되면 무언가 대안을 찾을 거라는 거죠. 이건 안 되겠구나. 뭔가 내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대중들이 각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안들이 뭐가 있을까요? 산타들이 잘 준비해놨잖아요. 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들을 준비해놨고 그 중에 이제 파일을 차곡차곡 키워서 이제 드러내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임팩트 있게 터지고 나면 아마 도화선이 이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작년에 있었던 MS발 사이버 대란 그리고 엊그저께 있었던 유럽의 대규모 정전 이런 것들이 각종 미디어에서 얘기해주는 이 첫 번째 사이버 어택의 타겟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발현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 두 번째 사건 금융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사이버 어택이 필연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두 번째는 이제 금융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으로 이제 모아지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완전한 블랙아웃입니다. 이거는 도시 전체가 이제 불이 다 나간 건데 전기가 다 나간 건데 도로에 이제 차들의 불빛들만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블랙아웃 되는 거.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사이버 어택이
진행되는 것을 이 제로데이라는 작품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시점에서 우리가 작년 여름에 있었던 MS발 사이버 대란을 한번 이제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가 7월 19일이었습니다. 작년 7월 19일 날 그 MS발이었지만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업체에서 업데이트 오류 때문에 이제 이런 뭐 시스템 마비가 생겼는데, 이때는 공항 시스템이 다운이 되면서 항공교통에 큰 문제가 있었고, 이때도 의료 서비스나 의료 시설, 그 다음에 온라인 금융, ATM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방송이나 911 긴급전화 같은 것들이 이제 먹통이 되는 그 공공 서비스, 공공 시스템도 먹통이 되는 그런 피해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사이버 어택을 언급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꽤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큰 타격을 입힌 첫 번째 사건이 요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엊그저께 터진 유럽의 대규모 정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이 점성학적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나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한번 쭉 이제 날짜들을 이제 쫙 뒤로 돌렸다 앞으로 돌렸다 하면서 봤는데, 그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알골이라는 항성이 있습니다. 알골이라는 항성이 있는데, 이 점성학 배경에서는 하늘에 떠 있는 별 중에 가장 흉한 별로 이제 악명이 높은 거죠. 이 알골이라는 별이 이제 황소자리 26도 10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뭐 악마의 별, 위기, 재앙, 극단적인 변화,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막 나오잖아요. 자, 황소자리 26도 10분입니다. 근데 이 황소자리 26도 10분인데 이 몇 분까지는 맞진 않지만 26도의 천왕성이 들어있는 시점이 7월 19일입니다. 보시면 7월 19일 날 이때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19일 날 보시면 이런데, 그러니까 천왕성이 제가 이제 쭉 시간을 쫙 돌렸다가 봤는데, 이 26도 알골 항성이 위치하고 있는 26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지나쳤다가 역행했다가 다시 한번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천왕성이 순행을 하면서 이 알골과 컨정션이 두 번이 됩니다. 그것의 한 번이 7월 19일이고요. 그러니까 7월 19일이고, 그 다음에가 지나쳤다가 순행으로 26도를 지나쳤다가 역행해서 26도 뒤로 갔다가 다시 순행으로 접어들면서 26도 11분에 들어왔을 때가 어제 그저께입니다. 그러니까 천왕성이 순행하면서 알골과 컨정션을 이루는 딱 두 번이 26도인데, 그때에 그 MS발 사이버 어택이 있었고 엊그저께 유럽의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요번은 거의 그 분까지 맞습니다. 26도 10분이라고 아까 알골 위치 말씀드렸잖아요. 26도 10분이잖아요. 근데 엊그저께는 26도 10분, 11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알골은 가장 흉한 항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천왕성은 이제 급작스러운 변화, 뭐 이제 변혁, 그 다음에 이제 전기와 관련된 사인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어택들을 설명할 때에 많이 사용되는 행성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그 천왕성이 그 알골이 위치한 26도를 완전히 지나쳐서 다시 그쪽으로 역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골과는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걱정할 일이 없느냐,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흐름상 뭔가가 이제 임팩트 있게 벌어지고 그것이 큰 기조를 바꿔야 하는 어떤 과제가 남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면 언제쯤 어느 시점이 조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시점이 될까라고 제가 이제 또 요거를 쫙 이렇게 돌려보면서 봤는데, 6월 말
6월 말 정도, 6월 말 7월 초 정도를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6월 22일 차트를 그냥 여기 실었는데 이 6월 말에서 7월 초가 조금 이제 뭐가 큰일이 일어나면 이때 일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천왕성의 29도도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여기 있는 화성과 90도 관계가 아주 타이트하지는 않지만 90도를 이루고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이 스퀘어입니다. 이 토성, 이 양자리 1도에 있는 토성과 개자리 2도에 있는 스퀘어, 요 스퀘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성이 2도까지 넘어와 있지만, 그러니까 이 6월 22일보다 조금 앞일 수도 있는 거예요. 6월 중순부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 구도가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하거든요. 이 토성하고 목성이. 얘는 권력을 뜻해요. 권력, 어떤 질서, 체계 이런 걸 뜻해요. 근데 그게 양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30년을 돌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권력이나 어떤 질서가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게 90도를 맺고 있는 목성이 개자리에 있잖아요. 개자리는 물사인이기 때문에 감정이에요. 정서를 뜻해요. 그리고 얘는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인이라서 4번 하우스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자신의 가족, 뿌리, 공동체 의식, 뭐 이런 걸 뜻하는데, 목성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이 정서가 엄청 확장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나 정서, 감정 같은 것들이 엄청 팽창한다는 거예요. 폭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4번 하우스의 뜻도 갖고 있으니까 가정이나 내 공동체, 나의 민족, 뿌리, 그러니까 내 민족, 내 가족, 나의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그 정서가 뿜어져 나오는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데, 이게 긴장 각도인 90도로 토성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질서나 새로운 체계나 새로운 권력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 민중들의 반감을 사거나 민중들의 공분을 일으켜서 대중들의 민심이 폭발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구조고, 얘네들은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어, 이 행성들의 조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시기적으로 봐도 대선이 이제 6월 달에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그런 것과 연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권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권력인데 권력이 시원찮아요.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토성은 물병 자리하고 염소 자리가 주인 자리예요. 그래서 토성이 여기 두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는 힘이 엄청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 굉장히 강한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인정을 안 하더라도 찍어 누르고 그것을 규합해낼 수 있을 만한 강력한 권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양자리에 들어오면 추락 위기에 놓여요. 4이라고 하는데, 그 점수로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4점 정도밖에, 마이너스 4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 토성이 권력이긴 한데, 질서이긴 한데 약간 족밥 같은 거예요. 권력이 새롭게 시작하는데 약간 족밥 같고, 민중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권력들이 들어서서 지맘대로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치권에서 발현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 질서라 하면, 예를 들어서 정치로 보면 정치는 바로 권력과 연결되니까 우리가 떠올리기가 쉽고, 사실은 이 SKT도 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통신 분야에서는 이제 몇 개 없잖아요. KT, SK, 뭐 LG U 플러스 있는데 그 업계 원투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업계에서는 SKT가 또 권력인 거예요. 또 금융 쪽에 가면 누가 권력이에요? 은행이죠. 뭐 그렇게 영역별로 보면은 다 이런 해석을 갖다 붙이면 그게 맞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천왕성이 29도에 들어와 있고 알사이온이라는 행성하고 컨정션을 맺는 것도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지금 해석을 한 것과 비슷한 작용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지금 여기 양자리 여기 1도잖아요. 이게 이제 어센던트 자리가 되기도 하는데 이 축이 되는 자리예요. 이게 1하우스, 4하우스, 7하우스, 10하우스는 축이 되는 그 기둥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고 그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펼치게 돼 있어요. 근데 1하우스의 축과 4하우스 축에 붙어 있는 토성과 목성이 90도로 만나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또 이제 천왕성 29도 이제 급작스러운 변화, 급작스러운 사고. 그러니까 집단적인 어떤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알사이온이랑 이렇게 합치면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집단적인 각성을 하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뭐 이런 것과 이런 키워드와도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6월 중순부터 들어와요. 6월 중순부터 7월, 길게 보면 7월 중순까지.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마 그 기간 안에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파이를 오랫동안 믿고 이렇게 성심을 다해 오신 이 파이오니어 분들이 이게 상장되어 있는 낮은 가격 때문에 아마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줄로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그 이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진행해 가고 있는 이 산타들이 기다리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가 이제 제대로 진 면목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때가 되면 아마 우리가 기대했던 파이의 무브먼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이제 전달 드릴 사항이 있는데 그 이제 파이오니어 카페를 사칭해 가지고 뭐 정보 소통 방 뭐 이런 것들을 사칭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카페 글 올라오는 거 봤더니. 근데 이 파이오니어 카페는 카페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뭐 다른 내용들이 있는 것들은 이제 스캠 이게 속이는 거니까 뭐 하지 마시고 이 카페 안에 오셔서 이제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어쨌든 지금 이 음파 채널이 그 파이코인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잡스러운 얘기를 하기가 좀 마음에 부담이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오만 얘기해도 좋아해 주시는 분은 좋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렇지 않고 진짜 파이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오만 소리 하면은 이제 시간을 제가 허비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담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채널을 하나 더 팠어요. 음파 2TV입니다. 그래서 채널을 하나 더 팠고 아직 영상은 아무것도 올라가 있지 않은데 그냥 약간은 이제 뭐 다른 곁다리 얘기나 그냥 제가 그냥 소소한 얘기들 있잖아요. 살면서 할 수 있는 얘기들 아니면 뭐 제가 살면서 문득 든 통찰이나 뭐 어떤 뭐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정보나 뭐 음모론과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사주 얘기일 수도 있고요. 점성술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냥 사람 사는 얘기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통찰.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사람을 만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느낀 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오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이제 주제 상관없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채널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말 편하게 이제 소통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직 영상은 없지만 죄송하지만 오셔서 구독 누르고 이제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길게 가져가면서 이제 뭐 자질구레한 얘기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두 가지 안내를 드리고, 이 카페하고 이 새로 만든 채널에 대한 정보는 밑에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